정말 많이 오셨네요. 날씨가 참 봄날이죠. 오시는 길에 제가 벚꽃을 많이 보고 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봄날에 벚꽃을 많이 보고 이곳에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셨을 때 어떤 마음들로 이곳에 오셨나요? 나에게도 오늘 기회로 꽃피는 봄날이 올지 혹시 기대감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한 지인의 소개로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마음들로 오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마음들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 강의를 들어보신다면 오늘 오기 참 잘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제목은 10년 후의 비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우리가 10년 전에 지금은 이곳에 같은 공간에 같이 있지만 10년 전에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육아로 아이들과 치열하게 살았던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삶을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 강의에 집중하신다면은 하나 더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8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이 유산화를 선택하면서 10년 후에 내 삶이 저렇게도 변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아마 좋은 오늘 꽃피는 봄날에 내 인생도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어떤가요? 예쁘죠? 제가 올해 입었던 드레스이고 또 입을 드레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산화 일을 하면서 드레스를 많이 입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파트너들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주어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공주님이라는 단어예요. 40살이 넘어서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공주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공주님 단어가 팀 내 공주님 저에게 정말 많은 사람이 공주님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저의 삶도 10년 전에도 공주님이었을까요? 저의 삶에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저의 삶은 공주님이었을까요? 저는 저의 삶은 공주님 옆에는 누가 같이 공주를 지켜주나요? 아시죠 모두? 백마탄 왕자님이 함께 있어야 되고 왕과 왕비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삶 속에 살지 못했고 저의 삶 속에는 백마탄 왕자와 그런 공주 아니고 저희가 6살 때 부모님의 부재로 저의 삶은 저희 옆에는 이렇게 가난한 할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네. 저와 동생과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됐어요. 근데 이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소환해 올 줄 몰랐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저희를 키우시냐 하셨을까 이런 마음들도 들어서 정말 가슴 벅차게 준비하는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할아버지도 있지만 또 다른 할아버지가 한 분이 더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할아버지 텐데 이 할아버지세요. 이 할아버지는 저는 청소년기에 제가 용돈을 벌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학교를 끝나고 알바를 통해서 저의 삶의 용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때 남들은 이때 제가 되게 힘들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는 이 시간이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저에게 식사로 제공된 게 치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킨을 먹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요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왜냐 식사가 점심과 저녁이 다 치킨이었어요. 얼마나 이분은 저에게 또 다른 단백질을 제공한 저에게 고마운 할아버지. 청소년기 얼마나 단백질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그런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저는 공주님의 삶에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삶이 아니고 저는 주어진 환경에 되게 열심히 사는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20대 때 이제 직장에 나가고 열심히 살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이렇게 사고로 중환자실까지 가고 2번의 뇌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 때 저희 동생은 포마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생이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저는 낮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병원비를 벌어야 됐고 저녁에는 저기 옆에 간이 침대 하나 있잖아요. 저기서 밤새 동생을 돌봐야 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정된 군인의 남편을 만났지만 저의 삶이 좀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정된 군인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근데 군인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팍팍했어요. 그래서 쪼개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렇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게 항상 있었어요. 왜냐, 동생을 항상 제가 돌봐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또 저의 삶의 변화를 위해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준비하고 새벽까지도 열심히 준비해서 학위증도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저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2014년 또 다른 시련이 옵니다. 그것은 제가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돼요. 이런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저는 이 당시에 큰 장애를 하나 앓게 되는데요. 제가 후유증으로 그 당시에 언어 장애가 되게 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그 후유증으로 인해 말을 또박또박 하려고 제가 노력하는 거거든요. 혹시나 제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뇌경색으로 인해 후유증도 생기고 아이들의 불안증은 심했던 이 당시에 제가 그러면은 제 건강을 위해서 유산화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들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 건강을 위해서 유산을 만나지 않았어요. 왜냐, 저한테 무엇을 또 투자한다는 게 저의 삶 속에 그 삶 속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우연찮게 아이의 아토피로 유산화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저렇게 심한 아토피를 8년이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는 아토피로 아이를 밤새 긁어주고 달래주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산화를 통해서 누군가 지인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그 얘기에 아이를 유산화를 먹이게 되면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혹시나 나도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희망에 제가 유산화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제품을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군인의 삶이 그 월급으로는 이 유산화 제품을 많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인이 이거를 하는 과정에 비즈니스까지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렇게 책에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트렌드라는 책에서 제가 처음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준비하지 않으면 당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는 질병이에요. 저희는 제가 그 전에 아팠잖아요. 저는 항상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질병은 한순간에 옵니다. 근데 저희가 질병을 예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 번째로 빈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통해서 벌어놓은 돈을 다 쓰기 때문에 빈곤한 삶이 그 다음에 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너무 안타까운데 저희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고독해하고 고독사로 사람들이 고독사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족들이 자식들이 돌보지 않으려고 안 돌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계속 우리 삶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적 빈곤감을 없앨 방법은 평생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읽어보신 분 많으시죠?
네,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4분면이에요. 우리는 현금 4분면의 흐름 안에 E와 S, BI가 있는데 E와 S 분면에서 BI로 넘어가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수익을 벌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E와 S 분면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E와 S 분면은 시간을 써야 돈을 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E와 S에서 BI로 넘어가는 거에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간 속에서 돈을 버는 법만 배웠기 때문에 시스템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부분에 저희가 그래고 잘 살펴봤을 때 I 부분을 보시면 투자가인데 투자가는 말한 대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부분에 세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구축을 하라는 거예요. 기업을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현대가나 삼성가나 다 만드실 수 있으시죠? 예, 이것 또한 저희가 만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뭐냐? 프랜차이즈를 거기 기업에서 만든 거를 구입하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프랜차이즈도 또 하나를 보면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물며 베스킨라빈스도 3억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고 파리바게뜨도 인력의 투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가 돈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로봇 기업사기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만든 저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네가 정확히 알아봐라. 그러면은 너는 부자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격의 수입의 성격 차이를 좀 살펴보시면은 물통 수익을 보시면 돼요. 물통 수입이란 내가 현재 지고 있는 물통을 지었을 때는 돈이 들어오지만 내가 물통을 내려놓는 순간 돈이 들어오지 않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이프 수익이란 파이프를 설치하는 그 과정에서는 돈을 가져갈 수가 없지만 파이프를 설치가 된과 동시에 수도꼭지만 열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살펴볼 거는 물통 수입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과정을 갖고 가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정년퇴임이 되면서 시간 안에 분명히 0이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거의 방면에 파이프 수익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돈의 구조는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파이프 수입에는 건물주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건물들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책 한 권 쓰시면 되고 작곡 하나 하시면 되는데 모두 다 하실 수 있죠. 저희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이런 파이프 수입 안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누군가 얘기하고 있냐면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빌 게이츠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이분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이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만약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지하지 않았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아이들이 후라는 책에서 제일 많이 접하게 하는 이 워렌 버핏은 네트워킹 분야는 내가 한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요사키 또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부정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전문가들은 저희한테 네트워크를 알아봤을 때 너는 부에 가까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그러면 하나가 뭐냐는 걸 봤을 때 유통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돼요. 이렇게 유통의 예전에는 생산자 중심의 유통이었다면 제가 이 마이크를 배공내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 소비자한테 넘기는 게 한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중간이 한 900원이 이 총판 도매 소매한테 넘어가는 구조인데 이 구조를 시장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장이 이런 문화였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유통업자의 중심이 유통이 바뀌면서 대형마트 쪽으로 넘어갔던 거죠. 기업들이 대형마트를 통해 이게 100원이었던 거를 한 700원에 넘기면서 600원의 수익을 대형마트 기업에 가는 과정 속에 이 유통의 흐름의 하나 문제로 경제적으로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듯 흐름이 하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들이 일어났고 그런데 너무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직거래 서비스에 엄청 중심을 두고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중심의 유통으로 바뀌었고 저희를 통해 소비자한테 전달됐을 때 매출의 35%는 네트워크는 무조건 지불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 회원들이 가져오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소득을 어떻게 가져가면요. 회사를 통해 내가 먼저 제품을 구입하고 먼저 써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제품이 좋은 거를 내 지인이나 소비자한테 소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써볼 의향이 있으면 회사로 가입이 돼서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럼 회사는 소비자한테 직접 배송이나 제품에 대해서 반품까지도 모두 회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나는 이 소비자를 소개해 줬기 때문에 캐시백 형태로 받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매일경제 용어의 정확한 정의는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의 재비용을 없애서 소비자한테 환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거는 저희는 저 돈은 항상 발생되는 돈인데 이제는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 자산에 대한 게 나로부터 유산화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은 저희는 권리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다 상관이 없죠. 주부들도 할 수 있고 아이들 여기 오실 때 오늘은 안 보이는데 아이 들쳐있고 오신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아이 들쳐있고 회사 가실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저희는 이 일은 누구나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어디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내가 직장을 다녔을 때는 회사의 시간에 4시간을 썼었어요. 근데 4시간에 네트워크를 넣을 수 있다는 게 자유롭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4시간 안에 아이도 케어하면서 내 삶 속에 안에 이렇게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잘 골라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게 아까 기업의 철학이 너무 분명한 회사가 너무 중요하고요. 저희가 그 삼성가나 이런 데를 더 선호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의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철학과 기업의 그 갖고 있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유산화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업의 철학과 분명한 회사를 선택해야 되고 저희는 제품을 써보고 저를 통해서 지인에게나 아니면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일 믿을 수 없는 제품을 회사에서 생산을 해준다면은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들 이미지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 입속으로만 인정되는 회사가 아니고 제3기관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인정되는 회사인지를 꼭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비즈니스까지 보신다는 거는 저희가 돈을 벌어가고 싶은 구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없는 회사를 잘못 선택했을 때는 네트워크 사업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재무 구조, 회사가 얼마나 그게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회사에 돈을 벌어다는 구조인지 아니면은 보상 플랜을 통해 저희가 공정하게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구조인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만난 유산화와 여러분이 만날 유산화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흰 가운을 입으신 분은 미생물 면역학자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십니다. 저는 이분의 이념이 너무 저한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아파본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때 아팠을 때 가정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불안해했고 저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었고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면서 남의 집에 맡기는 삶을 그 당시에 있어서 근데 이분의 말하는 이념 안에는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한대요. 근데 아마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이게 근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에는 저렇게 마이런 웬츠 박사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거는 내 이름을 걸고 이 제품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가 증명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유산화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유산화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걸 연구소로 진단 키트를 만들던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 가족의 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서는 자기가 진단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시면서 1992년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노비브라는 멕시코의 저렇게 병원에 질병세 메디컬 센터라는 병원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유산화에서 코리아에서 오픈이 되고 현재 미국은 31주년을 맞이했고요. 한국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영양제는 저희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거는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이 엄격한 품질 관리는 미국의 유타주에서 유산 헬스 사이언스 다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가서 보고 왔는데 정말 먼지 하나 없이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사업인지 글로벌 회사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글로벌 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이곳에서 인프라를 만들고 혹시 저희가 위민을 가더라도 그곳에서도 한국에 있는 인프라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유산은 저렇게 24국가에 진출되어 있고 저희가 이곳에서도 해외에 나가서도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저희가 나스닥, 코스닥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뉴욕 증권이라는 게 상장하기가 제일 힘든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2011년 유산화는 뉴욕 증시에 상장도 됐을 뿐더러 60배 이상의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워렌 버핏 아이들한테 이분 한번 만나기 되게 힘들다고 계속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분 책자 한 번만 봐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롱런 회사로 5개의 회사를 선정했는데 유산화가 그 한 회사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영양제 하나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많은 연구진을 갖고 있는다는 걸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작했을 때 한 60명 정도였는데 60명도 좀 많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150명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제품을 늘리는 게 아니고 영양제와 저희가 안전하게 바를 수 있는 셀라비브 제품을 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현대의학에 맞춰서 제품을 연구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도 이 유산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지적 판매 공제 조합에 들어가 보시면은 유산화가 서울 제 527호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내가 혹시 하다가 손해가 보는 게 있으면은 국가 쪽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한 회사를 선택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죠.
유산화 코리아 이렇게 매년 2015년부터 정말 성장세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2019년도에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근데 제 지인들이 이때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유산화 사업 안 되지 않아,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저는 2019년에 코리아의 성장에 발맞춰 함께 성장을 했었어요. 매년요. 그렇다는 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 관심사가 바이러스와 질병에 관련된 관심사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회사의 그 아이템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깨 순위는 매년 이렇게 올라가서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너무 감동적인데요. 유산화 파운데이션에서는 저희가 돈으로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어요. 근데 유산화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의 먹거리에 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든타워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거에서 가든타워는 일주일에 30에서 50리터의 물만으로 최대 120개의 식물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작물을 키운 가든타워는 한 개의 타워당 6인 가족의 5끼 식사의 영양시설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돈으로 한 번 후원하는 걸 끝났는데, 여기는 그 아이가 성장 과정에 꼭 필요한 식에 대해서 유산화 쪽에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 가든타워로 나왔다는 게, 정말로 마이런 웰츠 박사님의 그 이념 안에 이 아이들이 이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유산화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정말 저는 작년에 미국에 가서 저걸 보고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국에서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 개최되죠. 이거는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성장하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호텔이며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그 당시에 이만큼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산화 제품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최적의 과학적 배합의 누트리션, 그리고 과학적 원리의 클린 다이어트, 그 피부 세포 과학의 화장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가 가능하냐고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해원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1위를 영양제를 51%로 보고 있고, 매출에 2위는 화장품이 22%, 3위는 생활용품 17%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영양제와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는 73%의 매출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저희가 시장 조사를 꼭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5조를 돌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그 네트워크는 35%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거는 2조는 누군가의 같은 소비를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수익도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10년으로 한번 보세요. 25조로 지금 규모를 전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25의 35%는 거의 10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비하는 사람은 소비만 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소비를 통해서 누군가의 10조는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 경제학자 폴 제인 필저는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를 건강산업 분야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가 이제 못 먹고 못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강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전문가들은 이렇게 건강 웰니스 산업이 큰 백만장자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저희도 유산화 안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PDR에 의약품 GMP 수준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누트리서치라는 여행제 비교 가이드, 캐나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라인맹 일루안 박사한테 이름한 이 책자에서도 2003년도 이래 매년 4년마다 발간하는 이 책자에도 유산화는 가장 독성 없이 효능이 높은 제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플래티늄 플러스를 통해서 유산화가 의약품 의료기관과 의약품 수준으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유산화 한국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헬스팩은 지금 4년 연속 종합 비타민 부분으로 대상을 받았고요. 누트리밀 부분은 체중 조절용으로 2년 연속 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이걸 소개할 때 이 부분을 한국에서 인정받은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선수들이 먹는 거 제일 중요한 거가 뭘까요? 아마 그 안전성일 거예요. 근데 그 안정성에 지금 제가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봤을 때 한 1,000명 미만이 먹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벌써 5,600명 이상이 그 올림픽 선수들이 먹고 있으면서 금메달을 따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제품력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분석하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700개 이상의 수상을 하고 있으며 그거에 대한 우수한 제품력에 대해서는 제3기관을 통해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그럼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다는 거는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거는 돈을 얼마큼 벌어갈 수 있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정한 보상 플랜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공정한 보상 플랜을 보시기 위해 보상 플랜 역사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60년대 브레이크 어웨이입니다. 이렇게 나를 통해서 6명이 소개가 됐을 때 나만 수익을 가져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80년대에 유니 레벨로 바뀌면서 나를 통해 6명이 나왔을 때 2명의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90년대의 바이너리식 방식은 나를 통해 6명이 소개가 됐을 때 3명이 그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는 90년대 이후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이너리식 방식을 채택해서 보상 플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유산화 가입 조건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PC 회원인 소비자 회원과 BC 회원인 캐시백 회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10% 할인이나 6만 원 무료 배송은 둘 다 가져갈 수가 있으세요. 근데 스타터kit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는 PC 회원은 캐시백, 보너스 상속, 여행 및 프로모션을 가져갈 수가 없고요. BC 회원은 스타터킷 구매와 함께 캐시백, 보너스, 상속, 여행 프로모션 등 각종 여러 가지 회사의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산화 비즈니스 시작 방법에는요. 하나의 가게를 할 수도 있고 세 개의 가게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때 하나의 가게를 시작할 때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내 아이디가 나오고 내 아이디로 200점을 먹었을 때 하나의 가게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고요. 세 개의 가게로 할 때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6주 내로 내 아이디로 400점을 먹으면은 저희가 세 개의 가게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 시작 시점은 2만 원의 스타터키를 구매했을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유산화 보상 플랜의 특징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는 90년대 이후로 바이너리식 방식을 채택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나를 시점으로 내가 A를 소개하고 A가 B를 소개하고 B가 C를 소개해서 C가 200점을 먹고 B가 200점을 먹고 또 했을 때 B에게 200점이 공유되고 그리고 A에게는 B와 C의 점수인이 400점이 공유되고 나는 ABC의 점수인 600점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에 제가 D를 소개했을 때는 200점을 먹었을 때 이 200점 또한 반대 라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점수가 나왔을 때 저희는 소실적의 20%를 동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회사는 먼저 시작한 사람한테 더 높은 퍼센트를 주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한테 작은 퍼센트를 주는 반면에 유산화는 저나 지금 시작하려는 여기 계신 모든한테 동일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 중간에 사직이 발생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비즈니스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정확히 설명해 드린다면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돈을 주냐? 이거 너무 중요하죠. 주정산 주지급으로 미국 회사다 보니까 월급이 아닌 주정산 주지급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1년에 52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부터 토요일 1시까지 발생한 점수를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수당이 들어오고 그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통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일 내 남편 월급이 주급으로 들어온다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지 않나요? 저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어서 좀 있으면 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녀 실적 근데 아까 점수 중에 저희가 200점이랑 600점이 올라왔을 때 소실적의 20%를 많이 지급한 다음에 남은 점수는 타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0으로 마감 제도가 있기 때문에 0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의 반면에 유산화에서는 이렇게 자녀 실적 이어를 통해 저희가 소중한 점수 또한 1점도 허투루 없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두 라인을 한번 후원해서 성장시킨다고 가정해서 한번 이걸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를 기점으로 내가 왼쪽에 김 씨와 안 씨를 김 씨를 소개했더니 김 씨가 안 씨를 소개하고 그 안 씨가 밑으로 쭉쭉쭉 여러 사람이 소개가 됐다고 하고 반대 라인에 박 씨가 소개되면서 황 씨가 나오고 소개가 되었을 때 저는 1번 가게에 700만 원까지 벌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700만 원 벌어도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이것만 있어도 너무 좋죠. 근데 이 맥스아웃이라는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에서는 빚이 새로운 가게를 줘요. 그러니까 새로운 통장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가게에서는 두 가지의 빚을 새롭게 4번, 5번을 주는데 이게 두 개를 줍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두 라인을 통해서 한 라인을 더 푼다고 가정했을 때 만일 왼쪽에 이 C를 통해서 한 C가 나오고 거기를 쭉쭉쭉 내어서 맥스아웃이라는 점수가 또 완성이 됐을 때 저는 두 번째 가게에서 8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800만 원에 둘이 합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가게에서도 새로운 가게, 비즈니스 센터가 2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개 가게 있으니까 마지막 4번째 가게까지 완성한다고 보시면은 만약에 최 씨를 소개했을 때 그 최 씨가 권 씨를 소개하고 이들이 모두 완성돼서 여기도 맥스아웃인 점수를 완성했을 때는 우리는 또 다른 3번의 8번 9개 부원의 가게를 새롭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가게에 3가게만 해도 2,40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모든 가게도 저희 라인에 저희 라인에 다른 곳으로 뻗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 밑으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새로운 통장에 새로운 수입이 생기고 저와 함께한 파트너들은 그 라인에서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스폰서로 일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파트너 밑에 들어와서 파트너로 스폰서가 아닌 파트너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고 4번에서는 각종 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1,700, 300만 원 이렇게 무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9개만 맥스만 하면 1억 정도 월 벌 수 있으세요. 근데 저희들 처음에 하나만 맥스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모든 거를 하는 조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물건은 판매회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경험한 거를 소개하는 정보 전달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한 달에 가족 평균인 25만 원에서 45만 원의 소비로 지금까지 알려둔 이 모든 보상을 가져갈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 부분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평생 매칭 보너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너무 중요하냐면요. 가입 후 8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직속 소개자가 그 안에서 돈을 벌어가야지만 저한테 보너스를 주는
제도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이 돈을 못 벌어가잖아요. 그럼 저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제가 후원한 만큼, 그 사람이 수익을 가져간 만큼 저한테 이 사람의 수익에서 제에서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거에서 회사에서 따로 15% 정도, 10% 15% 정도 보너스를 받아갈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저의 직속 소개자이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이 되지가 않고요. 상속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각종 보너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 보너스 15%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고요. 리더십 보너스라는 거는 저희가 골드 이상이 돼야지만 가져갈 수 있는데 매출의 3%를 분배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것 또한 저희가 비즈니스 하는데 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보너스도 가져갈 수 있고, 자동 주문 맥스아웃, 아까 저희가 맥스아웃 제도라는 게 있다, 점수로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동 주문으로 맥스아웃 됐을 때는 저렇게 추가 보너스 250불을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엘리트 보너스는 세계 60명에게 1% 실적의 1%를 지불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도전해보고 저거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열심히 일도 하고 달려왔는데 여기서 저희가 달렸으면 이제 놀 때도 됐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여행 프로모션을 통해 이렇게 저희들 팀과 함께 이렇게 여행도 다 공짜 여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보시면은 우비 소녀들 보이세요? 저렇게 저희가 이번에 남편들 데리고 다낭 프로모션을 도전해서 갔는데 저렇게 비가 왔어서 사진이 다 망쳤어요. 근데 저 우비를 쓰면서 진짜 소녀처럼, 그리고 소년처럼 좋아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이 한 명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즐겁고 신나게 내 돈 쓰지 않고 즐겁게 회사에서 여행도 보내준다면은 정말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 가난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을 펼쳐나가야 됐어요. 근데 요 안에선 저희 아이들 인생은 제 인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이 유산화 이거는 코드 상속으로 인해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아이들 요번 작년에 저렇게 제주도 여행 때 처음으로 저희 비즈니스를 보여준 날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가 아픈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자기네들한테 이런 걸 해줄 수 있다는 거에, 아이들이 꿈을 펼치는 거에 또 다른 희망을 느끼고 오는 순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프면서 저희 큰아이가 너무 많이 성숙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과정에 많은 눈치를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엄마 해줘라고 말을 못할 정도 눈치를 보다가 이제 엄마가 약간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제주도 갔다 온부터 아이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이들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저희들 꿈이 직업이 되는 순간 아이들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꿈은 꿈대로 키우면서 직업은, 다른 직업은 아이한테 줬을 때 이 직업은 따로 하면서 아이의 꿈은 더 크게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언제 하시면 되냐면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희는 이 공부하고 이렇게 이 시간들이 너무 즐겁고 신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즐겁게 모여서 얘기하고, 저희들 누군가를 만나면 차를 마시고요, 누군가를 만나면 밥을 먹어요. 그 시간에 저렇게 모여서 저희들이 그 시간 안에 유산화를 조금 더해서 자유로운 시간에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진 어때요? 아이들을 한국에 두고 온 엄마들이에요. 아이들을 한국에 두고 온 엄마들 모습 같으신가요? 본인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모습 같지 않으시나요? 그냥 한 컷의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팀 안에 있는 리더들이 저렇게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을 보고요. 이렇게 혼자가 아니고 즐겁고 신나게 이게 팀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 형제라인 팀과 함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타즈 안에서 저희 팀, 그리고 저희 전체 유니스타즈 팀에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비즈니스 가져갔을 때 팀 안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은 회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하는 일은 제품을 상용하고 경험하고 공유하는 일이에요. 이 사진은요, 따뜻한 봄날에 시골 처녀 4명이 서울의 상경에서 처음 찍었던 사진이에요. 아마 이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파트너와 스폰서들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때 다 시골에 살았어요. 저는 속초에 살았고요. 저희 파트너 임실에 살았고요. 저희 스폰서님 대구, 저희 스폰서 서산에 살았어요. 각자 사업했어요. 근데 이들이 뭐 했냐면요. 그냥 제품을 사용하고 경험하고 공유하는 일에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의 7년 후가 흘렀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들이 한 거는 그냥 제품을 만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너 할 수 있어? 너 해봐 하면서 우리 해보자. 이렇게 서로 끌면서 시간 속에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나가시면서 뭐 하셔야 돼요? 꽃밭에서 사진 찍으셔야 되겠죠. 네. 왜냐면은 나의 인생이 7년 후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를 확신하시고 오늘 나가면서 꽃밭에서 꼭 사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의 변화된 삶은 어떻게 흘렀을까요? 저희 동생은 6개월 후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많은 돈을 들여서 빚을 들여서 동생을 걷기까지 만들고 그리고 제가 케어 안에서 있다가 제가 군인 가족이다 보니까 지방을 돌면서 정말 안전한 시설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동생 약을 끊을 수는 없게 되었어요.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약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약에는 영양소 부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생 이렇게 저희가 영양제 플렉스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생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 외에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제가 예방에 엄청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토피 있는 아이 아토피는 무조건 다 좋아졌죠. 아토피는 100% 좋아졌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제가 아프면서 아이가 폭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제가 돌보지 못했고 그런 과정에 아이가 4학년 때 학교에서 그 건강검진을 받고 저한테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아이는 살이 너무 많이 쪘고 그런 과정에 간질환이 의심된다고 병원에서 가서 진찰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 다이어트를 통해 이렇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지금 저거 살 빠진 거 보시죠. 저 두 번째 빨간 티 옆에 있는 때가 제가 다이어트를 아이를 성공했을 때예요. 완전히 피크인 사진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쓰지 말라고 해서 자기 거 이제 그만 갖다 쓰라고 해서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작년에 제주도 갔어요. 근데 제가 이 과정 속에 또 하나를 가져간 게 뭐냐면은 저와 신랑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인 큰아이는 180이 됐고요. 중학교 1학년인 작은 아이는 지금 165까지 키를 성장시켰습니다. 얼마나 아이들 건강만 챙겼는데 키까지 키울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저 이렇게 자격증 많이 땄어요. 집에 한 귀퉁이에 처박혀 있어요. 이 자격증들 따느냐고 저 밤새 3시, 4시까지 애들 재우고 막 레포트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자격증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유산화의 안에서 이렇게 작년에 이그젝 루비도 되었지만 제가 그로스에서 25위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5월에 제가 그로스 회사에서 보내는 아테네 여행을 가는데 열흘 동안 여행을 갔는데 모든 게 공짜예요. 그래갖고 산토니아까지 여행까지 할 수가 있었고 저의 건강은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저의 그로스 여행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뇌경색으로 너무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제가 이 유산화를 만나면서 유산화를 경험해줬고 제가 혈전약을 되게 오래 먹어야 된다고 병원에서 평생 먹어야 된다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 혈색이 변하고 제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그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갔을 때 약을 끊어보자고
의사가 저한테 먼저 제안을 했고 저는 2016년도에 약을 의사를 통해서 끊은 다음에 현재까지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변화된 삶 맞죠? 그리고 저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갖고 중환자실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인데 그러면 저의 삶은 새 삶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이들한테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아이들의 한 명 한 명 늘리고 있고요. 제 삶을 받은 거를 이 아이들한테 돌보면서 이 아이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이 유산하게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이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첫 문구가 뭐라 되냐면 이 아이는 490일 동안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저는 이 비전을 더 펼쳐서 이 아이들을 한 명씩 늘려서 정말 이 아이들한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후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삶에 이것도 변화가 됐지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6살 이후로 부모님의 부재로 되게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쫓아가는 사람들이 친구들이거나 주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그 상대방한테 상대방은 아니란 걸 느껴질 때 제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유산하는 누군가는 인맥을 잃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유산 안에서 이 많은 가족들을 얻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함께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는 저 또 다른 삶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시아버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돌아가시면서 근데 제가 가족이 친정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외로울 수 있었는데 이렇게 유니스타즈 그룹에서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그런 가정에 또 한 번의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그날 저희가 이 유산화를 되게 시댁에서 좀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한테 이 유산화를 통해서 저의 위치가 정확히 못 받는 이 슬픈 날이잖아요. 화환이 온 날이지만 그렇지만 남편을 이겼어요. 저기 보시면 상조용품 보이시죠? 남편은 300세트 왔는데 전 600세트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며느리 역할을 톡톡히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후의 비밀, 저의 10년 후의 비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만일 8년 전에 이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저는 어떤 결과의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10년 후의 비밀을 한번 오늘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기회는 마케팅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말씀을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도전 정신을 발휘해 성공을 쟁취하십시오. 저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을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 10년 후에를 도전해 제 삶을 일부분을 도전을 했던 거죠. 여러분도 저 10년 후의 비밀을 꼭 내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10년 후에 지금은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사진도 찍고 결정하셔야 되겠죠. 내가 과연 어느 10년의 비밀을 풀어낼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10년 후에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실 건지, 이 10년 후의 비밀 안에는 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는 만큼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의 유산화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10년을 응원하며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